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로테이션 자원들과 어린 선수들을 이용해서 유로파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는 물론 경기력도 있지만 원정에서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이겼다는 성과가 더 의미가 큰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선발로 나온 어린 선수들의 컨디션과 실력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포메이션은 4-3-3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폭백 라인은 주전 둘, 서브 둘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드필더 역시 전원 로테이션, 공격진도 전원 로테이션으로 무어와 랭크셔 같은 어린 선수들도 적극 기용한 포스트코글루입니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체급이 덜한 팀이랑 만날 때 이런 라인업도 아니고, 원정 경기를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라인업을 선택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놀랐던 면입니다. 토트넘은 선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술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요. 똑같이 좌우 풀백인 데이비스와 포로를 안쪽으로 넣어놓고 빌드업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반면에 상대팀인 페렌츠바로시는 성굴군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뒷공간 쪽에 때려주고 선수들의 속도를 이용해서 싸움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고요. 또 지공 상황에서는 짧은 패스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반대쪽에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크로스로 올려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페렌츠바로시의 공격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얘기해보면 역습 나갈 때 적은 숫자로 나가는 것, 그리고 크로스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공격이 마무리되는 상황들이 많으니 바로 역습당할 확률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즉 공격을 할 때 역습당할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단점은 공격의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막 엄청 만들어서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그렇게 높은 싸움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첫 골은 무어의 개인 능력과 포로의 좋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오죠. 무어에게 공이 갔을 때 포로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띄워주면서 상대 수비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무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쁘게 열어주고 무어가 공을 가지고 안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무어가 잘 끌고 와서 안쪽으로 투입시키는데 이 공이 우당탕탕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사르가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오늘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 사르, 포로, 무어 이렇게 3명이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무어가 아래쪽으로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뒷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자꾸 포로가 움직이면서 찾아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었는데요. 오늘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선수가 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상대인 페렌츠바로시가 막 눌러앉아서 수비하는 그런 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항상 답답하게 여겨졌던 지공 상황 같은 건 별로 나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나다 보니 이런 다이렉트한 패스도 토트넘은 어느 정도 섞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은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서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전술적인 것도 있지만 서브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의 실력을 확인해보는 경기였는데요. 먼저 공격수 랭크셔부터 얘기를 하자면, 랭크셔가 어깨가 거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수영 선수급 어깨인데 약간 클래식한 스트라이커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몸싸움 해주고 내려와서 공 받아주고, 크로스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든 머리 갖다 대보려고 하고, 또 슈팅각 아닌데 어떻게든 슈팅각 만들어서 때려보려고 하고, 그리고 흐르는 공에 슬라이딩 태클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발 갖다 대보려고 하고, 아직은 어리지만 다듬어야 될 것이 많지만 9번 스트라이커로서 가져야 할 자세나 모습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또 오른쪽 윙어 무어는 다대일 돌파가 가능한 선수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 명이 붙었을 때도 탈압박하는 모습도 좋았고, 또 드리블 능력도 아주 준수해서 1대1 돌파에서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피드는 아직 존슨보다는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어리다 보니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젊은 선수들 특유의 과감성이 살아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또 오늘 전반엔 센터백으로 나온 아치그레이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그레이는 전진 패스 같은 건 나쁘지 않았는데요. 볼 처리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대인 수비에서 튀어나갔으면 파울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건 재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경기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봐서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어린 선수인 베리발은 기본적으로 테크닉 좋고 그런 선수긴 하지만 오늘은 약간은 볼터치가 긴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어린 선수들 중에는 가장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베리발의 재능은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베리발이 빨리 플레이에 적응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후반전에는 크게 짚어봐야 할 장면이 3장면 정도 있는데요. 지금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토트넘이 좋은 역습 찬스를 맞았고 사이드 쪽 무어에게 전달, 그리고 베르너가 빠른 속도로 무어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어가 이 공을 잘 끌고 가서 반대쪽 베르너를 보고
땅볼 패스 이런 것들을 보면 무어가 어린 선수지만 과감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베르너가 여기서 거의 1대1 찬스를 맞는데 현재 베르너가 골도 많이 넣고 있고 자신감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바로 슈팅을 시도해봤을 텐데 아무래도 지난 맨유전에서 1대1을 2번 놓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는 아무도 없어야 해서 바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골키퍼를 제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악수가 됐고 옆그물에 슈팅을 때리는 결과를 낳죠. 베르너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골키퍼를 1대1로 마주했을 때 골키퍼를 제칠 때 어떤 페이크 동작 없이 옆으로 공을 뺀다는 겁니다. 뭐 슈팅하는 척을 하든지 몸이라도 흔들든지 어떤 골키퍼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작 없이 바로 꺾으니 골키퍼 입장에서도 따라가기 너무 쉽습니다. 아쉽게도 베르너는 이 장면 이후에 바로 교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왼쪽에 무어, 오른쪽에는 베르너 대신 존슨으로 바뀌는데요. 경기 시간 85분까지 1대0으로 유지되다가 토트넘이 회심의 공격을 해봅니다. 지금도 사이드 쪽에서 공을 잡은 무어가 라인을 깨는 솔랑키에게 패스를 넣어주고요. 솔랑키가 반대쪽으로 꺾어주는데 이 공이 밖으로 튕겨 나오는데 메디슨이 존슨 쪽으로 넣어주고 존슨이 여기서 공을 잡고 오른발 슈팅각은 막혀있으니 왼발 쪽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왼발 가마차기, 이 공이 골대에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이 존슨의 득점 장면이 아까 베르너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존슨이 지금 몇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슈팅도 자신감에 차서 한 슈팅이고요. 그 결과 역시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에게 보약은 역시 득점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경기는 2대0이 되고요. 페렌츠바로시가 자신들 특유의 크로스 공격에서 한 골을 만회하긴 하지만 시간은 너무 늦었고 토트넘이 2대1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의 승리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계속 승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면이 될 것 같고 또 토트넘의 로테이션으로 사용되는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 베리발, 그레이, 무어, 랭크셔 그리고 지금은 부상인 오도베르까지 많은 어린 선수들이 꽤나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 기세를 몰아서 브라이튼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